이번 시간에는 히든 프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표준 스펙 문서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프렌드 함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서 구현을 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을 준수하는 구현은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의 펑션인데 여기는 이제 프렌드 펑션을 말하는 거예요. 프렌드 펑션이나 프렌드 템플릿에 대한 선언, 즉 이름을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A라는 클래스는 스코프를 만들 거예요. 클래스 스코프를. 그리고 그 안에 F라는 이름을 프렌드로 지정을 하고 있으면 A 클래스를 포함하는 가장 가까운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여기 스코프에는 두 종류의 테이블이 있어요. 룩업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름하고 엔티티가 이렇게 쌍으로 이루고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또 하나가 엔티티만 등록한 형태로 작동하는 연관 집합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엔티티들이 쭉 등록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F라는 엔티티를 어디에 등록하냐면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엔티티를 등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발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흔히 엔티티를 빌롱도 시키지만 이름을 바인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프렌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네임스페이스 스코프에 엔티티는 등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름은 없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외부에 프렌드 선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이 순간에 F에 대한 이름이 발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없이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디클러레이션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없도록 구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프렌드 펑션 템플릿 디클러레이션을 뭐라 부르냐면 히든 프렌드라고 부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히든 프렌드라고 하는 이유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기반으로 하는 검색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ordinary unqualified lookup, the qualified lookup, 이제 이거를 일반 검색이라고 부르는데 일반 검색을 통해서는 이 F라는 엔티티가 발견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F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경우는 오직 A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에도 스코프이기 때문에 두 개의 테이블이 형성이 되잖아요. 이름 테이블이 있고 연관 테이블이 있는데 연관 테이블에 F라는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즉 A를 통해서만 F를 접근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F를 접근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스코프에 다양한 이름들이 추가되면서 생기는 이름 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을 하거든요. 그리고 검색할 때는 A를 찾으면 곧바로 F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속도도 빨라집니다. 검색 속도도 빨라지고 이름 오염 문제도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실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일단 핵심은 여기에요. 인라인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기본 구현이라고 하는 걸 하게 돼요. 기본 구현이라는 건 다른 구현이 없으면 이 함수가 호출되도록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const export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파라메터는 가장 체급이 약한 파라메터, 즉 우리가 함수가 여러 개 존재하게 되면 오버로드 리솔루션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경쟁에서 가장 약한 녀석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따따따 구문을 쓰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구현은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글로벌 스코프가 있고요. 여기 인라인 네임스페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스코프에 대한 테이블을 보게 되면 두 개의 테이블이 역시 있는데 뭐 이름 테이블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연관 테이블이 있는데 연관 테이블에 요 네임스페이스가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연관 테이블에. 인라인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인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위에 있는 스코프에 연관 엔티티로 등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연관 네임스페이스 집합을 만들 때 이 녀석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다음 또 코드 하나 더 볼게요. 여기 있는 코드를 동일하게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일단 여기다가 프렌드를 붙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는 뭘 쓸 거냐면 따따따보다 강한 녀석을 쓰는 거예요. 즉 A에 대해서 컨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로 검색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경쟁을 하게 되면 A를 인자로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되면 얘가 항상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return true를 하는 겁니다. 얘가 좀 더 스페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식으로 스코프가 형성이 되냐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글로벌 스코프가 있을 거고요. 글로벌 스코프에 이 언더바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연관 테이블에 두 개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 언더바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테이블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는데 뭐 이름 테이블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이름을 어디다 등록하냐면 여기다가 등록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발급하지 않아요. 이 상태로 멈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연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넣잖아요. 전체적인 그 네임스페이스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A를 기반으로 하는 함수 호출이 발생하게 되면 세 종류 과정을 거친다 그랬었잖아요. 첫 번째가 이 A, 연관 엔티티를 검색합니다. 연관된 여기서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글로벌 스코프죠. 이렇게 글로벌 스코프가 이게 연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관 네임스페이스를 검색하면 여기가 네임스페이스 검색하고 그 안에 연관되어 있는 거는 언더바잖아요. 여기 인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인라인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요 하나씩 방문해 가면서 연관 요소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함수들을. 그럼 여기 보면 is 스펙이 여기에 요 테이블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걸 가져오긴 하겠지만 뭐 의미는 없어요. 함수만 검색을 하니까요. 첫 번째 요 위치에서 이름으로 검색하게 돼요. 검색하게 되면 일단 GS에서 검색할 거, 글로벌 스코프에서 검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언더바 여기서 검색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가 일단 골라지는 거예요. 항상 그 대부분에 관련된 항상 이 글로벌 스코프로 오게 되면 이 녀석은 검색의 범위에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요 요소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A라는 아규먼트가 와야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녀석이 발견돼요.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항상 얘가 선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예를 볼게요. 똑같은데 이번은 스트럭처 B를 만들고 그냥 비워놓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동일하게 쭉 있는데 여기도 연관 테이블이 있고 여기 연관으로 해서 언더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다음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 다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isSpec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역시 세 가지 단계를 거치죠. B가 있고요. B를 포함하는 GS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연관을 짓게 되면 GS하고 여기는 언더바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연관 엔티티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연관한 건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isSpec이라는 요 검색하게 되면 isSpec을 검색하게 되면 항상 여기 있는 요거만 검색이 되죠. 즉 어떤 경우든지 isSpec이 항상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색하는 아규먼트로 B가 전달되어지면 연관된 게 없기 때문에 B에 대한 요소가 여기로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실제 사용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일단 뭐 A라는 녀석이 있고요. B라는 녀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뭐 프린트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확인할 거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is 스펙이 요게 이제 어떤 특별한 함수냐 이런 뜻이에요. 특별하냐 누가 A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아규먼트로 전달되어지잖아요. 전달되어지면 여기 있는 방법에 따라서 검색하니까 연속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얘가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런 식으로 특별하다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제 A는 특별하다. 그 다음에 B는 여기 보면 연관되는데 여기에 연관해서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여기 두 녀석이 서로 경쟁하게 되는데 B가 이쪽으로 전달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컨스터 엑스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할 수가 있냐면 뭐 이런 구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is spec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컴파일하게 되면 이 부분은 나중에 사라지잖아요. 이 부분 사라지고 얘가만 남게 되죠. 왜냐면 얘가 컴파일 타이밍에 그 작동하는 if 구문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어요. 히든 프렌들은 이런 식으로 프렌들을 내부에만 디자인을 하고 외부에다가 구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글로벌 스코프죠. 그런 말하면 글로벌 스코프에 이름을 바인딩하지 않고 엔티티만 빌롱 터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